새벽 5시 대전 중앙차고지에 첫 불이 켜졌습니다. 김병수는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떨리며 깨어나는 소리가 차체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31번째 겨울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가죽 핸들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차고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뿌연 공기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첫 정류장에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병수는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추운데 일찍부터 수고하십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정중하게. 그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노선을 달렸습니다. 출근길 학생들, 새벽 시장 가는 아주머니들, 막차를 놓친 취객까지. 그는 묵묵히 그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차창 너머로 익숙한 풍경이 흘렀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된 구도심, 새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 그 사이 끝까지 남은 골목들. 병수는 그 모든 변화를 운전대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아빠,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면 그는 동료에게 부탁해서라도 일찍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병수는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세금까지 모두 병원비로 흘러갔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김 기사님,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게 회사 사정도 이해해 주십시오. 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마지막 운행을 마친 날, 그는 텅 빈 버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차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핸들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수고했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에게인지 버스에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쪽방은 3평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병수는 짐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가져올 것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만 해도. 큰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딸도 비슷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우리도 대출이. 병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병수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낡은 얼룩이 지도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할 일이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쪽방에서 나온 병수는 곧장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일당 8만 원이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10시간이었습니다. 병수는 누구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인부들 사이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저씨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젊은 반장이 말했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삽을 들었습니다. 흙을 퍼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일당이 내일의 끼니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다들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병수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물로 목을 축이며 천천히 삼켰습니다. 아저씨는 혼자 사세요? 옆에 앉은 청년이 물었습니다. 예, 자식들은요? 있습니다. 병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철근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병수는 무거운 철근 다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몇 걸음 옮기는데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철근이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병수도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 주변 인부들이 달려왔습니다. 반장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병원 가셔야겠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무릎 봐야 돼요. 병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공사장 구석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세요.
일당은 드릴게요. 반장이 말했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쉬면 됩니다.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병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공사장을 나왔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으로 쪽방까지 걸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밀렸습니다. 병수는 어둠 속에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무릎이 쿡쿡 쑤셨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공사장에 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 여기저기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붓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수는 시멘트 자루를 옮기다 그만 비틀거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낯선 여자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병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됐습니다. 병수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제가 근처에서 식당을 해요. 소담 식당이요. 거기 가서 좀 쉬세요. 병수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은 대전역 근처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여자는 병수를 구석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영애라고 해요. 일단 따뜻한 거 드세요.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병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영애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몇 번 지나가시는 거 봤어요? 공사장에서 일하시죠? 예. 혹시 제 식당에서 일 도와주실래요? 병수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설거지나 재료 손질만 해주시면 돼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양하겠습니다. 병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생각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병수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쪽방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병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필요해요. 어르신 같은 분이요. 그 말 속에 거짓은 없었습니다. 병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수는 이른 아침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영애가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주방은 고요했습니다. 병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감자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은 익숙했습니다. 오랜 세월 아내 옆에서 보고 배운 손놀림이었습니다. 영애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벌써 오셨어요?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고마워요. 오늘은 점심 손님이 많을 거예요. 영애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병수는 말없이 물을 썰고 파를 다듬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쌀을 씻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영애는 정신없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병수는 그릇을 닦으며 주방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영애가 된장찌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상한데 오늘 간이 왜 이래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맛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부족했습니다. 병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간 한번 봐도 되겠소? 영애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병수는 국물을 맛봤습니다. 입안에서 천천히 굴렸습니다. 된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마 육수가 약한 것 같소. 병수는 된장 한 숟가락을 풀었습니다. 국간장을 2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파를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영애가 다시 맛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 어르신이 하신 거예요?
아내가 늘 하던 방식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요? 영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병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날 손님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장님, 오늘 찌개 맛이 다른데요? 진짜 맛있어요. 뭐 바꾸셨어요? 영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이 생겼어요? 병수는 뒤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귀가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애는 병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어르신 김치찌개도 한번 끓여주세요. 고등어 조림은 어떻게 하세요? 병수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부엌에 서던 시간들, 그녀가 알려준 불 조절과 간 맞추는 법, 모두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맛이 옛날 우리 아버지 밥맛이네요. 그죠? 정성이 들어가서 그래요. 영애가 활짝 웃었습니다. 병수는 주방 안쪽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다 찼습니다. 영애는 바쁜 와중에도 병수를 챙겼습니다. 어르신 앉아서 드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도 쉬셔야죠. 병수는 마지못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애가 밥과 반찬을 내왔습니다. 오랜만에 여유 있게 먹는 식사였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은 저녁, 영애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가게가 살아나고 있어요. 병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르신이 계시니까 손님들이 좋아하세요. 영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쪽방으로 돌아가는 길은 가벼웠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몸이 덜 시렸습니다. 병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쪽방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좁고 춥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견딜만 했습니다. 병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영애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님들의 감사 인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평온이 계속될 수 있을까? 병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얼룩이 보였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담식당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산했던 식당이었습니다. 이제는 점심시간이면 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들, SNS에 퍼진 후기들. 손맛 좋은 어르신의 집밥이라는 말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병수는 여전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된장을 풀고 국물을 맛보고 불을 조절했습니다. 영애는 바쁜 와중에도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장 차림의 남자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TJB 지역방송 제작팀입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PD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역 인물 다큐를 제작 중인데요. 혹시 어르신 이야기를 담아도 될까요? 영애가 놀란 표정으로 병수를 돌아봤습니다. 병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건 사양하겠습니다. 버스 기사에서 주방장으로 인생 2막을 연 이야기잖아요.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겁니다. PD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얘기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영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병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PD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카메라 감독과 함께였습니다. 일단 한 번만 촬영해 보시죠. 부담 갖지 마세요. 병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촬영은 어색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요리를 하는 것, 질문에 답하는 것,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어르신 언제부터 요리를 하셨어요? 아내가 아팠을 때부터입니다. 힘드셨겠어요. 병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바라봤습니다. 그 너머로 아내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많이 그립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PD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송은 일주일 후 나갔습니다. 병수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애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반응이 정말 좋대요. 사람들이 막 울었대요. 병수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병수는 설거지를 하다 멈췄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눈가가 붉었습니다. 병수는 손에 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물기가 손등으로 흘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사신 줄 몰랐어요.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송 보고 정말 놀랐어요. 큰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한테 연락이라도 하시지. 병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락했었다. 네? 도움 청했을 때 너희는 없었다. 말이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병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영애가 조용히 물 2잔을 가져왔습니다.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저희랑 사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아버지, 지금 내 삶이 나쁘지 않다. 딸이 울먹였습니다. 아빠 그래도 늦었지만 와줘서 고맙다. 병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 자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가봐라. 나는 정리할 게 있다. 아버지 다시 연락드릴게요. 병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자식들은 망설이다 식당 문을 나갔습니다. 영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병수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 주방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쪽방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병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와줘서 고맙다. 그 말이 자꾸 돌아왔습니다. 진심이었을까 아니었을까? 병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식당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병수는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이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왔느냐? 병수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앞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파 좀 다듬어라. 아들은 도마 앞에 섰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팔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병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칼을 더 눕혀라. 이렇게요. 그래?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부드러웠습니다. 지난주부터 아들은 주말마다 식당에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딸도 찾아왔습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병수는 쭈그리고 앉아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 셰프 맞죠? 큰 손주가 물었습니다. 병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요리한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병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손님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병수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딸은 홀에서 영애를 도왔습니다. 아들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애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다행이요. 가족분들이 도와주시니까 분위기도 좋고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애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런가요? 이젠 표정이 살아 있어요. 병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영애를 돌아봤습니다. 다 사장님 덕분이시오. 아니에요. 나한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줬잖소. 영애는 웃었습니다. 병수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애가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먹어라. 병수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요리 최고예요. 그래, 많이 먹어라.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래, 큰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병수와 영애는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영애가 먼저 나갔습니다. 병수는 홀로 남아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병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쪽방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전히 좁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병수는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연필로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병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내 손으로 다시 일어섰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병수는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식당 문을 열 것입니다.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맞을 것입니다. 가족이 찾아오면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버려진 노인이 아니라 소담식당의 주방장.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과 위로를 건네는 사람. 김병수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